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FOMC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다소 유입은 됐습니다만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내일을 열어줄 종목들과 함께할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부지점장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두산입니다. 오늘은 두산입니다. 오늘 로봇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봇 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티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오늘 두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로봇이 이끄는 장세였다라고 과언이 아닌데 두산을 짚어주셨고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신혁승의 오늘장 주식은 마무리 주식은 현대차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나 최근 환율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환율이 약간 좀 슬로우해지면서 오늘장에 약간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환율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현대차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연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연관의 오늘 오마주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삼성전자 알리뱅 가입 조금 늦긴 했지만 가입했죠. 일단 전방 기업의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덕산 네오룩스까지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 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로 주주 환원 기대와 또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부각된 하루였는데 오늘 주가는 1.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닥 2위인 에코프로비엠 보시죠. 코스닥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호실적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삼성생명 보시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 4%에서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특징주 다음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내년까지 수조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장중에 무려 7%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5%대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주가 4%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오늘도 역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만나볼 텐데 먼저 삼성생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좀 보면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4%대 강세였습니다. 상승 배경과 앞으로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생명주다, 금융주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주를 보다 보면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어차피 이번 주에는 모두의 관심은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될 FOMC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융주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이러한 시기에서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갈 시기보다는 오히려 매크로적인 측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인 생명사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주인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방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BOA도 그렇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계속 전망을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FOMC가 3번 남았는데 컨센서스로 보면은 0.75, 0.75,
0.50이 가장 높은 걸로 이제 현재까지로는 점도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거의 뭐 2% 가까운, 그러니까 1.75에서 2% 가까운 상승을 뭐 예측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라고 하는 시장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는 금융주가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열렸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M&A가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오늘 언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그룹에서에 대한 뭐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도 뭐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매크로적인 환경,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방어적인 성격으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하방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뭐 지속적으로 주가를 하락 시기에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방어적인 성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7만 원대가 이제 저항선, 7만 원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방은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은 내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다 보니까 오늘 금융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생명이 4%대에 가장 좀 뛰어오르는 그 강세를 보여줬고, 금융주도 좋았고 M&A와 또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또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2건의 해외 수주에 그쳤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또한 그 눌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주 종목들이 굉장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서 눌림목 자리를 잘 만들어줬고, 그와 함께 오늘 지수가 반등하면서 거기에 보고서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하반기에 55억 달러, 내년에 60억 달러. 이로 인해서 그 내년까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 2024년까지 그 어떤 그 수익이 잡힐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그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긍정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그 오늘 그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지수가 좀 하락하고 안 좋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줬고, 최근에 어떤 그 CPI 지수의 발표와 파월 의장의 그 어떤 언급으로 인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지수와 같이 하락한 부분인데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61선을 계속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굉장한 그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온 지점. 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증권사 전망과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고 반등이 나와줄 시에는 반등폭이 기타 주식보다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쨌든 7%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대중공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사들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흑자 전환은 사실 뭐 내년쯤이나 되어야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현대중공업이 3분기 흑자 전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지 이 배경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사로 보시면은 계속 카타르에서 LNG에 대한 발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최근은 이제 뭐 매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우려, 이런 가스 수요가 파이프로 안 되니까 이제 배로 날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수주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주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하는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뭐 조선업의 특성상 지금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면 2년 후에나 이제 실적으로 나가오고 뭐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받았던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았다라고 좀 싸게 성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받는 것들이 향후 내년, 후년, 특히 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뭐 좋은 분위기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3분기에 뭐 흑자를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평균 이제 1,26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3분기부터는 평균이 1,300원 중반대 3분기를 평균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매출의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후판이라든지 이런 모습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빠지고 환율에 대한 수익은 좋아지고 뭐 이러한 부분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지금 받고 있는 성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후년 점점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지지대가 벌써 3번이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11만 5천 원, 6천 원, 11만 6천 원으로 보면은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또 안타깝게도 이제 고점 형성하는 세 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에 대한 매출이 상승하고 당연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수익이 좋아져야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뭐 저항대는 이제 15만 원 선이니까 14만 5천 원을 저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수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환율은 올라가는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면서 마진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차트상으로 지금 뭐 11만 원대가 지지선을 받고 있고 15만 원까지 열려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저희가 시총 상위 특징주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장을 좀 가늠해 봤는데요. 오늘은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장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주식장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인데요. 오늘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궁금해하셨을지 사연관 차장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나요?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서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입니다. 거기다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 그리고 현대로템, 모트렉스까지 차례로 올라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조회해본 종목들 좀 들어오는데 특히 현대로템이 지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건지 실적 모멘텀 그리고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1차 이행 계약이 지금 180대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인도 물량이 올해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확정, 이행 계약이 된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0대에 달하는 물량이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내에 2차 실행 계약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쪽에서, 폴란드라고 하면은 유럽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로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지금 방산 수출의 한 5위 정도권까지 급격하게 지위가 상승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관심들은 주가상으로 잠깐 꺾일 때, 그리고 연내 인도되는 물량이 1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빠질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지대는 한 27,000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5일선이 포진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터치를 한 이후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또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항대는 3만 원 부근 돌파가 지금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37,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서 목표가를 37,000원까지 지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도 보니까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올라왔었고 모트렉스가 잠깐 눌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대의 기대감에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좀 선두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사실 자율주행 시장이 뭐 저희가 현실에서 지금 본격화된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 경쟁력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투신 위주의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관심이 시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들어왔던 물량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으로 약하게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모트렉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이게 향후에 결국에는 전기차라던가 이런 친환경 차량으로 갔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자율주행 단계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알렉사 쪽에 SI 인증업체인 아이콘 AI 이쪽과도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출시를 위한 솔루션 개발의 MOU 체결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이제 PBV라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다목적 차량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쪽들까지도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AR, VR, XR 이런 확장 현실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차량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하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의 상당한 관심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일단 지지대는 한 5일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일선 기반으로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항대는 18,000원 그리고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2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강하게 올랐다가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아쉽게 빨간불은 지켜냈지만 좀 아쉽게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모멘텀은 어쨌든 여전히 남아있지만 수급이 빠르게 좀 빠진 부분 유의를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스몰캡 첫 종목은 하나기술인데요.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21선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기술 실적 성장의 추이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볼까요? 예. 우선은 하나기술하면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2차 전지의 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가장 큰 이제 이슈인 종목이고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에서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가장 수혜가 되는 부분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완성업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메이저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으셨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소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장비주들은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아까 조선주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비주들은 대부분 이제 턴키하는 회사들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양극할 물질이라든지 응급표를 가지고 와서 전국에서 그거를 이제 붙여서 뭐 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를 정말 정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쌓아서 묻힌 다음에 이걸 검사까지 해서 출하하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장비인데 보통 턴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 전 과정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럽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턴키를 하는 장비 업체에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일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뭐 조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턴키라는 회사들 중에서도 뭐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PNT, 뭐 하나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기술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날 상한가 간 부분이 굉장히 뭐 안 보셨던 분들을 의아하셨을 거예요. 상한가 간부는 뭔가가 큰 이슈가 있을 텐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인 이제 플리어라는 회사의 1조 5천억의 정보천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뭐 MOU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과연 이게 정식으로 계약해서 공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에 대한 여부가 시장에선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출하가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적으로 체크한다면 진위 여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 공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회사에서는 캐파를 3,500억에 대한 캐파에서 7,000억까지 늘리고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수주가 많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영국 회사들이 수주를 나오는 것들이 공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증설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주에 대한 거를 대안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뿐 아니라 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뿐 아니라 이제 영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증권사 추정치를 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1조 5천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정 사실화처럼 이제 쓰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주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부분이 사실 저항선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항선으로 본다면은 뭐 76,000원 선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바닥권으로 본다면은 요 부분도 이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67,000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1차 목표긴 한데 저는 어차피 장비 회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몰려오고 있고 뭐 회사가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파를 한다면은 위로는 더욱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한가를 쳤었던 그 8월 달을 보니까 그 공시가 이제 1.5조 수주 공시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제 공시가 나면서 사실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1.5조 수주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정말 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주가 고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체크인 스몰캡 다음 종목은 뉴지랩 파마입니다. 대사항암제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뉴지랩 파마는 어떤 모멘텀들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항암제 하면은 제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이제 면역항암제를 통해서 이제 4세대 대사항암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사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뭐 오늘 내일의 어제의 일은 아니었고 쭉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지랩 파마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사항암제 국내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항암제 카트의 어떤 FDA와 식약처 이런 쪽에서 임상 승인으로 임상 진입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2023년 1분기 정도에는 중간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데이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또한 2023년에 AACR이나 ASCO에서 정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도 이 기업이 하고 있는데 탈렉트 레티닙이라는 어떤 표적 항암제 물질 이것이 미 FDA와 식약처에서 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임상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됐을 시
바로 그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라이센싱 아웃이 그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도 솔솔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는데 이 뉴질의 파마 이 또한 그 최근에 그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눌림목을 완성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았나. 바이오 시장이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났을 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체크인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뉴질의 파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15,0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좀 떨어진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기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늘 시장도 많이 오르고 또한 뭐 그 다른 기업도 오른 기업들을 하기가 좀 그래서 과연 지금 뭐 사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 6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나왔으면 더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가격 정도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항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는데 굳이 저항가를 따지자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이오 그 섹터들이 어느 정도 붐만 일어난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지가는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종목은 뭐 혹시라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건 누가 말씀을 드렸건 간에 한 4% 5% 정도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까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골반에서 사서 허리에서 팔아야 된다고. 네, 진짜 5%를 내가 찍으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사실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참고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STX 엔진입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좀 조정세를 이어갔는데 121선 부근에서 저점 형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좀 성장 모멘텀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STX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회사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도 여기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가려고 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STX 엔진 하면은 뭐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뭐 민간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소라든지 발전소에 대한 엔진을 만들면 되는데 뭐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하는 엔진이 있고 그 뭐 큰 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기를 끌어 쓰는 이제 엔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 중에 이제 추진보다는 이제 그 발전소 엔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스함이라든지 아니면은 K9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K1 지금 K2 이제 뭐 폴란드 관련된 K2가 아니라 그 전인 이제 K1인 뭐 국내에 있는 뭐 지상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방산 사업에 대한 특수 사업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자통신이라든지 통신 사업부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주 완성업체들은 굉장히 좋았죠. 뭐 로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후발적으로 부품 회사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뭐 EM 코리아라든지 지금 보셨던 STX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기대감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좀 매도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부품업체도 좋겠지만 이제 완성업체인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호하고 기관들도 선호하는 부분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가끔가다 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사시는 부분은 만약에 한번 모멘텀이 생겼을 때의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완성업체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모멘텀을 굳이 이제 원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모멘텀은 실질적으로는 레드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호주에 대한 지상군 방어 시스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거의 10조
전후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레드백 전차를 만약에 수출했을 경우에는 레드백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ST 엔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독일 회사에다가 내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조립에 대한 부분에 따른 매출 상승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쪽짜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5년까지는 자체적으로 모든 라이센스까지도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지만은 향후니까 이것보다는 우선 앞에 있는 레드백에 대한 수주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매수 전략이라든지 저항 전략은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제 좀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가가 14,00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지지가 부근에 다 왔죠. 사실 여기서 지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18,000원선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긴 하는데 저항선은 16,000 요거에 이제 반이나 16,200원까지 이제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에 있을 이 레드백에 대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주하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이제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하방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엔진 지금 호주의 그 레드백 전차 수주가 앞으로 이제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대장주로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더 좋게 본다라고 하셨으니까 대장주 위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개별 모멘텀 주목을 하면서 잘 대응을 좀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격려하고 종목 상담받고 거기에 상품까지 덤으로 있는 내 종목을 부탁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종목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사은품 받으실 세 분부터 좀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섬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신 3866번님, 그리고 기아 상담을 올려주신 7790번님, 서전기전 0359번님 저희가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도 들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차장님, 한섬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매수가 네, 일단 36,000원, 비중 35%라고 하셨네요. 네, 한섬 일단 5월하고 6월에 쌍고점을 만들었어요. 39,000원 부근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쌍고점을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 들어와서 26,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중이에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소폭의 매수가 감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 다각화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높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하셨던 분이 한 28,000원대 지금 여기 보이는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깨졌을 때는 손절이 약간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거기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사업 다각화로 실적의 상승 요인이 다시 생길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나긴 했지만 36,000원의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27,300원이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지 그 가격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종목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아차 전략 들어볼까요? 네, 기아는 워낙에 명확하죠. 네, 여기에 지금 월봉, 주봉이죠. 주봉 차트인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서 현대차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75,000원대가 바닥, 그리고 88,000원 가면 매도 사인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75,000원 정도로 지지대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8,000원에서는 일단 매도를 생각하시되 만약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88,000원에서도 대량 매수를 유입하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표가 기하 10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한섬 같은 경우는 의류주가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강하게 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매수하신 그 단가까지 올라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댓글 만나볼까요? 아이디 강휘찬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준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디 최고 최강범님은 세 분의 전문가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내 여주가 내 여의주로 탄생하길. 오, 너무 찰떡 같은 표현인데요. 네, 내 여의주의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내 여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내 여주는 잠시 후 공개할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뜻하고요. 여러분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 많은 종목들 속에서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 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의 유망주는 사연관 차장은 클리오, 신혁승 이사가 풍원 정밀, 그리고 황재수 부지점장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좀 오랜만에 등장을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종목부터 저희가 좀 볼까요? 예. 뭐 또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 또 드리는데 이게 이 이녹스라든지 OLED 관련주들, 뭐 휴대폰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되게 그렇죠. 힘드셨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전망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뭐 길게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굉장히 급격하게 당연히 OLED에 대한 부분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특히 많이 빠졌던 것 중에 거의 뭐 하락으로는 최고의 섹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휴대폰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이제 전망이 굉장히 꺾여서 이제 하향으로 되었던 부분이 영향이 있었죠.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사실상 휴대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초입 부분에서는 휴대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세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뭐 기대를 모았던 대형 TV, OLED TV에 대해서도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을 하면서 판매 대수를 하향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OLED 관련주들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FPCB용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PKG용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고 디스플레이 OLED 소재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의 거의 60%, 58%를 21년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OLED 회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다라고 이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나쁜 것만은 있지 않더라고요. 뭐 어때 좋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은 부분, 그러니까 가전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휴대폰, 뭐 TV뿐 아니라 뭐 모니터도 낼 수 있겠고, 노트북도 낼 수 있겠고,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화면이라든지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든 화면이 LCD에 대한 부분을 OLED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는 매출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양 이제 뭐 24년도부터는 북미양 업체에게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 증설하기 시작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 OLED에 대한 소재 그리고 OLED에 대한 장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에는 뭐 사상 최대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휴대폰에 대한 부분, 뭐 TV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OLED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애플이 이쪽 VR이라든지 AR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OLED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AR, VR에 대한 테마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악재에 가려져서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년에 있을 북미양 그러니까 북미양에 대한 부분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화면이 확대되는 부분 쓰이는 부분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이라든지 LG에서도 내년에는 OLED가 증가하고 뭐 좀 목표가를 좀 높이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R하고 VR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보시면 이제 45,000원 그러니까 고점의 반인 4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의 10%를 잡아서 마이너스 10%를 잡아서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잡고요. 매수는 사실 지금 35,000원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OLED의 그 수요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OLED가 다시 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종목이 풍원정밀이죠. 이제 풍원정밀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오늘 이제 여기 처음 나왔는데 그 뭐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주식하는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가분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웬만하면 좀 안정적이고 그런 종목을 좀 갖고 나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은 국내 유일의 그 파인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FMM이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8세대 그 파인메탈 마스크를 통해서 IT 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뭐 OLED 패널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FMM 향 그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그 증권사 레포트 등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뭐 이 종목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을 맛봤는데요. 사실 하락을 맛보는 그 뭐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그 신공장에 대한 증설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덩달아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하고부터 뭐 지금 현재 가격까지 뭐 크게 그 변동은 사실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그 61선을 아직 안 깨고 굉장히 이제 그 거의 이제 임계치까지 좀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기준으로서 61선을 깨면은 뭐 어떠한 종목을 막론하고 일단은 손절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61선 근처에서 지금 어떤 한 16,000원 뭐 요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이 이제 지수 상승과 더불어 같이 올라준다면 단기 고점이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아까도 그 종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떠한 종목을 막론하고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4% 정도 손실이 나면 일단 이유 불문하고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여기서 공식적인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잡고 61선 깨지면 어느 정도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61선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수익이 나도 5%에서 내가 수익을 챙기고 아니죠. 수익이 나면 계속 가져가야죠. 수익은 계속해서 챙기고 네.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잘라야 된다. 네, 사실 뭐 저는 예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사실 목표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팔 것도 아니고요. 더 강력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손절만 죽을 사자, 즉 4%, 5% 정도에서 손절하시면은 네. 오히려 그 뭐 누구 원망하지 않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고 기회 비용이 생기니까요. 어떠한 종목을 막론하고 저는 한 4에서 5% 정도면은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고 손절하는 전략 이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빠른 손절이긴 한데 이 칼 같은 손절을 지켜라라고 이제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사용관 차장의 유망주를 볼 텐데 클리오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장품이 다시 한번 좀 붐이 불어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화장품이 전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다행히 저는 죽을사는 아니고요. 역사사자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일단 클리오가 좀 색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 수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매장의 효율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마진에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리오프닝 이제 큰일 났죠.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얼굴에 뭘 한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장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색조 화장품. 근데 집에 있는 거 꺼내보니까 상태 어떻죠? 많이 안 좋습니다. 새로 사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색조 쪽에서 클리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을 아주 잘 다졌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이렇게 13,000원대에서 바닥이 6월, 7월 그리고 9월에도 한 5번 정도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밑꼬리 정신없죠. 이렇게 수급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과 투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조합이에요.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수급이 기본적으로 붙었다라는 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이런 거 사실 앞두고 제가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수급 그리고 마스크 외부에서 착용하는 거 전면 해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121선의 저항도 강한 수급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일봉상으로 가장 두터운 매물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수급적으로 매력이 있다. 외국인과 투신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뭐 의료기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색조 기업인 클리오 이런 이제 브랜드사 말고 네. 사실 우리가 뭐 OEM이나 ODM을 늘 주목하자라고 하니까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콜마 같은 기업도 좀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원래 한 번에 뚫릴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건 오늘과 같은 수급이에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고 있었고요. 거기다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 기관까지 합세하면서 5%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에게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글로벌 뷰티 브랜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OEM, ODM 능력을 갖춘 이런 기업들은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우리와 뭐 코로나가 전에 그 공포감이 쌓여있던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료기기도 지금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도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기 주가들을 보니까 최근에 조금 돌려가지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 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주목을 할까요? 네. 가장 미남이신 그럼 우리 이사님? 네, 돌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뭐 네, 사실 한 말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그 종목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돼가면서 뭐 그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아직도 바깥에서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닌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준비성이 철저한 건지. 건강 염려, 대비 그런 것들 본능.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풀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의료기기 또는 이런 부분, 그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그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 시장에서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재수 부지점장님은 이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우선 주가로 보면은 지금 보면 여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저도 사실 뭐 매년 해외여행을 가다가 못 간 지 벌써 뭐 2, 3년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풀린다면 저부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어디 때문에 가고 싶으세요? 저 일본도 가고요. 일본 이제 무비자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올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이 여행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다 역으로 이제 또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카지노 쪽도. 예, 카지노 또 매출이 월별로 이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모습도 최근 들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ETF를 보더라도 여행 ETF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는 확실히 다른 리오프닝보다는 좀 빠르게 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여행 수요가 너무나도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탑은 이제 좀 여행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요. 아까 뭐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화장품이 아니라 그 의료기기 네네. 관련돼서 회사들을 몇 군데 가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 되게 좋고 그렇죠. 수출도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 제품이 이렇게 쌀 이유가 있나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가성비로서 갑이다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해서 좀 큰 루트로닉이라든지 좀 큰 클래시나 이런 큰 데보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은 주들이 먼저 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원택이나 비올이나 뭐 이런 쪽.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을 때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뭐 매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어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사용관 차장께서 클리오, 신혁승 이사가 풍원 정밀 그리고 황재수 부지점장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오셨는데요. 저희 방송은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황재수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